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.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제 엔터주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. 오히려 좀 시장이 만약에 약하게 좀 흘러가면 이때 오히려 엔터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, 최근 들어서 역시나 엔터주는 진짜 좀 조용하게 계속 강한 흐름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, 공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는 시점이고, 또 추가적으로 실적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좋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한 번씩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엔터주 중에서 또 매력적으로 볼만한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우선은 종목 리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보면은 오늘 제 포트 안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이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오늘 무려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진 않지만 25%가량 강한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. 뭐 고가는 28%까지 상승을 했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는 뭐 철강 쪽으로 좀 분류가 됐지만 이제는 그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었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이게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본더라도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동국산업이 이제 신사업으로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계속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철강 쪽이나 이런 모멘텀들 붙여서 올라왔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배터리 쪽, 이제 2차 전지 쪽에 모멘텀 붙이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이렇게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오늘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상하이 모터쇼에 가가지고 배터리, 특히나 또 원통형 배터리도 이제 공개를 좀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새롭게 또 붙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정말 뭐 계속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목표가는 다 달성을 한 상태이긴 하고요. 하지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번 좀 최고가도 종목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를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제가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엔터 계열이나 그다음에 뭐 게임 쪽들 이런 거 일부 좀 편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 조정이 들어올 때 핑계를 대기 가장 좋은 게 좀 경기 침체라는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조금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좀 지적재산권들을 좀 활용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오히려 좀 더 선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넥슨 게임즈도 역시나 최근에 이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지적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흥행을 많이 했었고 최근 이제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도 판호를 지금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이 종목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은 두 종목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제 새롭게 엔터주를 좀 오늘 한번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편입할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가는 27,300원이네요. 27,300원이고 종목명은 큐브 엔터를 편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엔터주들이 정말 조용하게 계속 강세를 좀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JYP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쓴 상태고,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이 하나로 K-팝 펀드가 있거든요. 하나로 K-팝 펀드가 이게 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새롭게 경신을 좀 하게 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엔터 섹터들이 전반적인 좋은 흐름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펀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추가적인 자금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국내
이제 엔터사들은 추가 상승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 엔터와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중국 쪽 모멘텀들 다시 한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 주목하자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큐브 엔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큐브 엔터 보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엔터사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, 사실 우리나라의 뭐 대표 엔터사, 엔터 뭐 4사, 뭐죠?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, 최근에는 이 큐브 엔터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뭐 이제 엔터 5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예전에는 사실 규모가 좀 작은 이제 회사였었지만,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많이 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실제로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업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최근에 그 회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소속돼 있는 가수들 중에서 여자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그룹이 있습니다. 이 걸그룹이 또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큐브엔터도 이제 대표 5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고요. 뭐 추가적으로 B2B라든지 이런 가수를 좀 중점적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다음 보시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었는데 일단은 큐브 엔터 관련된 개별 모멘텀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여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여자 아이들이 지금 5월 달에 또 새롭게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앨범을 출시를 했고 이제 그동안 좀 공백기가 또 있었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새롭게 이제 또 컴백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4월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5월 15일 날 이제 앨범이 좀 새롭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전까지는 충분히 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여자 아이들이 또 예전에 이제 뭐 이런 누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톰보이라고 하는 이런 곡들로 통해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좀 큰 흥행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롭게 좀 곡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많은 흥행을 좀 기대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좀 큐브 엔터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보시면은 전체적인 엔터 쪽의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반기에 계속해서 중국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좀 하고 나서 지금 8년 동안 중국에서 공연을 하지 못했었는데,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 외국인 가수에 대해서 공연 접수를 다시 받기 시작을 했고요. 그리고 3월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텐센트 뮤직의 이제 고위 관계자가 실제로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많은 엔터사들을 다 돌면서 관계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 하반기에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들 중국 쪽 공연이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과 함께 엔터 쪽을 같이 주목하자라는 점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마지막은 이거 지금 오늘 나왔던 소식 중 하나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죠. 국회의장이 다음 달에 또 중국에 간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해요. 그래서 지난달에 초청장을 보내서 지금 이걸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 좀 간다고 하는데 결국엔 이런 지금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조금 이 외교적인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만약에 중국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눌 때 뭐 우리나라의 K 컨텐츠라든지 엔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관계 개선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는 점까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벤트가 조금 풍부하게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엔터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리 돌아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드릴게요. 큐브 엔터 하면은 사실 이제 떠오르는 그룹이 이제 여자 아이들이 사실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거든요. 근데 그쵸.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큐브 엔터를 먹여 살린다라는 느낌을 또 반대적으로 좀 가질 수 맞아요.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결국에 매출이나 사업의 좀 다각화나 이런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?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하고요. 네. 그리고 뭐 중국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사이에 껴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렇죠. 중국이 약간 우리나라에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
반도체 쪽은 사실 미국이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해야 되는 네. 구조이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화장품이든 아니면 뭐 컨텐츠든 뭐 게임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에 좀 러브콜을 좀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 주셨던 뭐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큐브 엔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자 아이디라고 하는 가수가 사실상 많은 부분들을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국내 엔터사들의 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메인이 되는 그런 그 소속 가수들이나 혹은 뭐 연예인들이 꼭 있거든요. 그래서 뭐 YG를 보더라도 우리가 블랙핑크의 모멘텀을 보고 거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큐브 엔터도 대표 이 상징성을 갖는 이제 그룹이 이제 여자 아이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. 결국엔 여자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뭐 어떤 구설수나 큰 리스크가 있지 않는 한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큐브 엔터의 주가는 계속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 계속 주목하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,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중국하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은근히 우리나라 뭐 한한령 해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엔터 쪽뿐만 아니라 뭐 게임 쪽도 판호를 다시 또 이제 발급을 해주는 이렇게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역시 뭐 이런 첨단 산업 쪽은 사실 건드리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끼어들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엔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문화적인 교류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중국과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 기대할 부분들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릴게요. 제가 1차 목표가는 28,800원,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31,000원, 손절가는 22,8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